단 한 번도 굽힘이 없이 정의를 위해서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다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뉴스입니다.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풀어서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한국에서 볼 때는 반정부 언론 1호가 삼성의 불법 뇌물을 정기적으로 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건네고 마약류를 투약할 의심할 만한 국정농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최순실. 깊이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주 최대 정통시사 주간지 썬데이저널이 마침내 창간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썬데이저널의 태동은 1982년 9월 2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년 한국일보 신인작가 출신답게 이민생활의 희노애락을 만화로 표현하며 소박한 꿈을 꾸던 연훈 발행인은 주간 만화라는 다른 형식으로 세상을 향해 바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15살 신문을 돌리기 시작하기부터 신문에 대한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을 거기서부터 발견을 한 것 같아요. 55년을 했다고 보는데 그 긴 시간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서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연훈이가 그 당시에 뭐 창간호 이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뭐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런 편에 제가 있던 시중에 그 당시에 뭐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800불을 내가 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인연이 그게 매디가 돼가지고서 연훈 대표를 만나면 그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럴 적마다 내가 참 쑥스러움을 느껴요. 민주화 운동투사들을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 그리고 야권 인사들과 함께 군부 독재 타도라는 같은 방향의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던 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미국 강제 망명길에 오른 DJ와 단독 인터뷰까지 성공해낼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80년대 초반에도 5.18 광주 사태가 터지고 전두환 군부 독재가 들어서고 연일 그 학생들 데모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언론은 다 통폐합돼서 자갈을 물리고 그런 시기에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썬데이저널로 한번 태동을 다시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그냥 사이다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에서는 독재 정권이 이제 이 집권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이 기사로 그 군사 정권을 마구 팼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속 시원해했던 느낌도 있고 우리 이거 LA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신문을 받아보는 게 유일한 그 당시에는 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 지근거리에서 모시던 분들이 저하고 이제 뭐 가끔 교류가 있었어요. 혹시나 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 메시지를 남겼더니 그 다음날 직접 김대중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흥부를 가라앉히지를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그 녹음 테이프를 들은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민중의 한은 원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서 풀리지 않습니다. 광주의 사람들에게 총질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썬데이저널은 지속적인 반군부 독재, 본국의 유력 정치인, LA 로컬 재력가들과의 돈세탁 공생관계를 끊임없이 추적해 기사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력으로부터 각종 회유와 협박, 때로는 테러 위협에 맞서야 했는데요. 1984년 10월 26일 임대 사옥이 전소되는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가 4층 건물이었었어. 그 옆에가 저쪽이 주차장이었었고. 저 그날이 금요일이었었는데요. 보통 때보다 한 10분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한참을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소방차가 막 내가 신문사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가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내 방에서 3층이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 폭발물이 터지고 나서
화염에 휩싸였죠. 그 당시만 해도 그 LAFD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방에서 폭발물이 터졌고 그래서 전체가 불이 난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종이 조각 하나 없이 완전히 전소가 되고 이제 다시 생각을 가다듬고 썬데이저널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썬데이저널은 일간 신문에 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귀한 기사들이 많이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간지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그 썬데이저널을 애독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아끼는 신문이었는데 화재 기사가 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연 사장님은 그 아끼던 자식같이 아끼던 그런 신문들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연 사장님, 제가 창간호부터 다 모아놨으니까 걱정 말고 오셔서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화재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어난 썬데이저널. 재벌 기업과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 등에 대한 심층 취재. 연훈 발행인 63빌딩에서 전격 체포 구속. 썬데이저널에게 안주란 없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깡이 생겼는지를 몰라요. 배짱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종교까지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어요. 이단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정의로운 목사들이 63빌딩 신동아 그룹과 통일교회의 그런 연관 관계 이거를 제보를 받았어요. 재단 최수영 씨 부인 소유주 네 사람들의 신문 10회에 걸쳐서 나가는 동안에 63빌딩 관계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내가 그럼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신동아 그룹 최순영 씨하고 인터뷰를 하게 해달라. 인터뷰를 올라가는 도중에 제가 체포가 됐죠. 그게 1988년 2월 23일이었어요. 없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법. 지금 요즘에 그 노숙자들의 심리를 제가 알겠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편할까. 걱정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채 살게 하시고 우리 큰아들 한 채 살게 하시고 우리 작은아들 한 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이때인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 92년 일간지로의 대대적인 변신을 선언과 동시에 LA 매일신문이라는 자매지를 출범시켰습니다. LA 매일신문은 창간과 동시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인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을 대서특필함으로써 또다시 국내외적 큰 이슈를 불러 모았습니다. 결국 2005년이 되어서야 드러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매일신문으로 바꾸면서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1호에 그거를 대서특필을 하다 보니까 파장이 엄청났어요. 실질적인 압력도 들어오고 가까운 지인 한 분이 계셨는데 김영삼 씨 숨겨놓은 딸 가오리하고 가오리 엄마 이경선 씨라는 분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때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한 장을 딱 내줬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김영삼 씨 딸, 가오리는 김영삼이 딸이다. 미주 한인 이민사 최악의 시련으로 기록됐던 4.29 폭동. 30주년을 맞은 올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아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We have no police support whatsoever. 그때 4.29 폭동이라는 거는 참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어요. 그런 엄청난 중대한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한인 이민의 문화적 차이라든지 그런 갈등에서 온 하나의 산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모두
한인들이 숙연하게 그들과 같이 대화하고 문화적 갈등을 겪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제2의 폭동을 4.29 폭동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충격이 배가 됐던 사건이죠. 삼성과 황태자 이재용 씨의 망국적 해외 비자금 운영. 썬데이저널은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한국 정부나 검찰이 직접 나서서 삼성과의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밝혀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거액의 양도성 예금 증서가 예치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국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어느 날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이재용 씨의 해외 비자금, 또 돈 왔다 갔다 한 흔적, 또 거래 내역, 수백억 대의 돈 거래를 한 그런 그 송금 내역서 이런 거를 제가 다 받게 됐어요. 우리가 은행을 갔더니 정확하게 이건 은행 계좌다.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됐죠.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압력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썬데이저널이 40년 동안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최고 권력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 아닐까요?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주요한 타깃이었고 1990년도 초반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94년 폭동 후 10여 년 만에 복관했을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비리를 겨눴고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결국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무래도 BBK 사건의 시작은 LA였기 때문에 이 BBK 사건을 보다 좀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가 있었고 또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나 이 썬데이저널의 그 BBK 사건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고 썬데이저널이라는 것이 좀 더 좀 이 한국에 많이 알려지고 또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 100여 차례를 썼나 그 사이에 대통령 출마할 때부터 수많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사람들을 보내서 회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름 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자라는 그 마음으로 끝없이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MB 정부의 친자 확인 소송 최초 보도, 아들 마약 사건 등의 보도까지 이어지자 한국의 추적 60분 등 여러 언론들은 너도 나도 썬데이저널을 방패 삼아 보도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보도한 것은 국내가 아닌 재미 언론사. 대통령의 아들까지 연루됐다는 초대형 스캔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내부 수사 문건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근거로 제시한 내부 수사 문건의 출처가 궁금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 우리가 그 내부 정보 문서를 입수했죠.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 신변 보호나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문건이 이제 그쪽 검찰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전쟁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못지않게 길고 험난했습니다. 최태민 엑스파일로 썬데이저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10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대권에 도전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2012년 대선, 그리고 2017년 탄핵 정부까지 그야말로 신랄하게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매일 들어가면서 거들먹거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거꾸로 다 신문사에 제보를 해왔어요. 사실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2년 전부터 우리는 최순실 사태를 예견을 했어요.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광장을 채웁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사가 나가는 거지 어떤 짜릿함이나
통쾌감 갖고 기사가 나가는 거는 난 아니라고 봐요. 더 좋은 선택이 아닌 최악의 선택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2022년 한국 대선. 썬데이 저널은 대통령 전문 감시 매체라는 그 닉네임이 무색하지 않게 3월 9일 선거가 있기 일주일 전 윤석열 후보 육성이 담긴 4시간짜리 파일을 터뜨렸고, 이는 대선 막판을 흔드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박근혜는 어차피 일을 했으니까 저 머리는 가는데, 박근혜를 좀 중심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잠시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썬데이 저널은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 부조리와 맞서서 썬데이 저널만의 고든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볼 때는 해외 반정부 언론 1호가 썬데이 저널이었습니다. 우리 LA에 있는 교민, 또 미국의 타주에 있는 교민들이 많은 제보들을 또 썬데이 저널에서 했어요. 어떤 그분들이 볼 때는 용기 있는 시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이 한 언론을 40년을 끌어온다는 건 진짜 높이 평가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오신 분들도 그런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축하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년은 썬데이 저널이 한국과 교민사회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글로벌 그 탐사 보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다시 LA 와서도 여기 지인들이 많은 박수를 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아픔이었더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뭐나 자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프라우드한 걸 느낍니다. 탐사신문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한테 준다는 그 보람이 굉장히 뿌듯하듯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연훈이 대표 화이팅! 함께한 40년, 도약의 40년. 이게 우리 연훈 대표가 내건 창사 40주년 기념 프레이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연 대표는 앞으로 40년 후를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40년을 맞는 이 축하의 날에 썬데이 저널의 무궁한 발전과 또 인간 연훈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Sunday Journal and Mr. Richard Yong. I'm glad I have quit this job almost 40 years. And we've been through a lot of difficult time and we're having a very happy time together. And I wish Sunday Journal and Richard will have a very, very good future and keep doing the support contribution to the Korean community. And good luck. 아닌 밤중에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같이 취재하고 그러던 때가 언제 같은데 벌써 40년 됐다고 하니 너무 놀랍고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축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언론들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썬데이 저널은 일제치하에서 임시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국민 그리고 또 재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해오셨는데요. 심각하게 썬데이 저널로 이직을 고민했을 정도로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그런 언론 매체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우군이 없고 든든하게 했던 썬데이 저널 애독자, 광고주,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주고 끝없이 밀어줬던 후원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썬데이 저널이 있지 않았나. 언제나 내 나름대로의 정도를 지키면서 40년을 살아왔다고 보지만 아직도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0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절대 외롭지 않았다. 모두가 함께 있었다. 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